해병대 사건, 고 최상병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느 매체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즘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박정원 변호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인 변호사 이 두 분을 모시고 이 해병대 사건이 갖는 그런 정치적인 법률적인 의미 그리고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뭐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고 있지만은 또 법률적인 쟁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 변호사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많이 보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인 변호사입니다. 박정원 대령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뭐 법률적인 설명은 부족하나마 제가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대화하는 건 처음인가요? 네, 항상 언론을 예.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많이 뵌 것 같지만은 네, 저번에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인사만 드리고. 오늘 잘 됐네요. 그래서 좀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뭐 물어보시고 또 의견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좀 대화가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박대령 첫 재판이 있었죠. 네, 12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물론 당연히 가셨는데 그날 좀 뭐 간단하게 그날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당히 많은 그 진술 조서들에 대해서 부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증인 신문 절차를 위해서 증인을 특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의외로 이제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요지를 좀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좀 코멘트를 좀 했죠.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군검찰단에서 만든 수사 보고서랄지 또 뭐 엉뚱하게 칼럼을 증거로 낸달지 그러니까 그냥 검찰단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개입해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칼럼이나 내고 앉았고 또 말도 안 되는 비난이 담겨 있는 수사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이제 하주희 변호사님께서 강하게 이건 공소권 남용이다. 공소권을 뭔가 불법적 의도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첫 재판이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잘 뭐 진행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러는데 군 검찰이 보통 의무 복무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계속 직업 복무하는 분들입니까? 지금 검찰단의 멤버들은 대부분 네. 장기 복무자들입니다. 장기 그러니까 위관급들은 별로 없고 장기 복무하는 이제 그 법무관 군 법무관으로 이제 임관을 한 그러니까 군 복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의무 복무를 대신해서 가신 분도 있긴 한데 지금 검찰단에는 대부분 장기 복무자들이죠. 이분들은 그럼 인사권자에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가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단기들 같은 경우는 3년을 마치면 이제 그렇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제 네. 판사, 검사, 변호사로. 근데 장기들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진급도 해야 되고 또 좋은 보직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검찰과 군부 독재 세력과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들이 검찰이 힘에 눌려서 복종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이제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검찰단도 권력의 어떤 그런 도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단이 제압당해서 꼼짝 못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로 성향이 같고 방향이 같다 보니까 서로 간 통제를 못하고 서로 기름을 서로 간 붓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그럼 이 보고 있습니다. 군검찰단이 지금 군내에서도 보면 군검찰단이 공판검사랑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군은 수사검사가 공판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있진 이분들이 않아요. 바로 예전에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당연하죠. 네. 망신당하신 네. 분들이 그대로 공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제 12월 7일 날 나왔던 그 두 분이 네. 구속영장 청구 때 나왔던 세 분 중에 주 역할을 했던 두 분입니다. 특히 뭐 그 사람인 거예요. 모 검사 주임 검사는 네. 피의자 신문을 전담했고 네. 그랬죠. 그래서 계속 뭐 같은 기류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왜냐면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그때 네. 저는 그냥 봤을 때 이제 박정훈 대령처럼 뭐 주거가 일정해 보이고 전혀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기각될 정도의 그런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 친 걸 보면은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눈치를 보는 분들인가 싶었는데 그분들이 공판까지 맡게 됐다면 좀 약간 좀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공범이라고 봐요. 네, 네. 왜냐면 그냥 단순히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꼼꼼히 보면 너무 진짜 소름 돋습니다. 그 교묘한 왜곡 그리고 그 오해를 삼직한 표현들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허위 사실을 빼더라도 그 8월 2일 날 이제 이첩이 강행되고 나서 멈춰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박 대령이. 네. 근데 수사 기록을 면밀히 보면 박 대령은 들고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그러나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곳에 곳곳에 그런 표현들을 깔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맹비난을 여러 그 구속영장 청구서 여러 곳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수사 기록을 갖고 있으면서 오픈한다라는 얘기나 뭐 자기에게 유리한 그 진술들을 좀 확보하고 있다. 이걸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첫 공파 때도 강하게 이제 비난했던 게 뭐냐면 수사 보고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박 단장이 이 법률을 내지 않고 기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군사경찰 직무법에 수사 지휘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검찰단에서 해병대사 수사단에 그 자료를 요구해요. 군 경찰의 수사 지침들이 무엇이냐? 법규를 좀 내봐라. 그러니까 해병대사에서 그렇게 회신합니다. 자체 법규가 없다. 우리는 법률과 해군의 지침을 따를 뿐 수사단 자체에 해병대 자체의 규칙이 없다. 그러니까 맹비난을 해놓습니다. 저거 봐라. 그 지휘관의 수사 지휘권이 보장돼 있는 경찰법을 안 내지 않느냐. 그걸 감추려고 한다. 피의자가.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그때 박 대령은 보직해임 상태였어요. 그래서 중수대장 박세진 중령이 직무대리로 회신한 겁니다. 박 단장이 회신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구속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던 것이죠. 이건 범죄에 가깝지.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뭐 지금 보면 이제 허위 사실도 심지어 있고 있죠. 일부. 구멍이 숭숭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표현들이 뭐 극우 유튜버나 어떤 그런 쪽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예를 들면 무지의 소치? 그 해병대 대령까지 하신 분한테 뭐 무지의 소산이다. 무지의 소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법과대학 나와가지고 학위 다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공부 뭐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 다 한 사람한테 무지의 소치란 그건 말씀하는 정말 자체가 한계를 넘은 거죠. 그건 왜냐하면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죠. A설과 B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A설을 취했다고 그래서 그건 무지의 소치고 B설을 자기들은 B설 오히려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그 견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국회에서도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론들인데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들의 얘기는 다 무지의 소치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수사 보고서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수사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 공개해라라고 요구했던 건데 박 단장이 어떻게 말을 바꿔가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것이 아마 이제 비난하는 쪽으로 전달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밖에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이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친분이 있는 우리 당의 이제 국방위 위원들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좀 캐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굉장히 센 어조로 저한테 박정훈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대표님이 편들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대답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은 제가 그 의원님들한테 그랬던 게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 뭐 비난하신다 해가지고 제가 뭐 그 사람의 평가를 달리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사실관계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했던 거는
국방부의 이제 검찰단이나 아니면은 수사하는 군내 조직에 대한 어떤 외부의 압력 같은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은 저는 당에도 너무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감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이거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수사하는 밭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 말을 합니다. 그런 표현들 나쁜 사람입니다. 네.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소 사실에 따라서 범죄가 있느냐만 가리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난무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수사 기류 전체에도 그래요. 어떻게든 흠집을 잡으려고 네. 박 단장 혼자 한 수사도 아닙니다. 네. 해병대 수사단 전체가 그렇죠. 날밤을 새워가면서 진짜 그 운전할 때마다 졸음운전 걱정을 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몸에 무리를 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걸 그냥 맹비난합니다. 그런 이유를 못 찾겠고요. 또 구속영장 청구서 곳곳에서 나오는 그 비아냥거림이랄지 인격적 비하랄지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자, 좋다. 다 인정하자. 다 양보해서 지금 검찰단 얘기대로 그냥 보류만 하라고 그랬는데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땡긴 것 뿐이에요. 이 위법의 본질이 자기들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빨리 보낸 겁니다. 그게 역적인가요? 완전 이제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조사해보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박 단장의 어떤 정치적 불법적 의도랄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덩어리가 있다 그 뒤에 배후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도 이제 막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공론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얘기는 그 작년에 흰남노 때 예.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이 좀 성과를 내서 대통령이 좀 안타까워서 좀 보하려고 했다. 이런 그게 아니겠느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박대령에게 배우가 있고 무슨 불법적 의도가 있는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쪽에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들만 지금 잔뜩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그 대표 쫓겨나고 가가지고 포항 경주에서 제가 그 1사단 장병들이랑 같이 수해복구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때 제가 같이 네. 했어요. 네. 사진도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성과를 얼마나 치하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것만으로 설명 안 되는 분이 좀 많다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사실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본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려고 할 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원래 대통령이 최대한 공직자는 높은 사람을 처벌해 가지고 뜬 스타 검사거든요. 그렇죠. 네.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최순실이 내용 받았어? 그럼 엮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날려 이게 스타일인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에서 보면은 윗선 날리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과 가깝다는 이상민 장관을 이태원 참사에서 바라볼 때는 야 이런 사람 자르면은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이런 새로운 논리로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박정훈 대령권에 있어가지고는 본인 스타 스타일대로 최대한 윗선까지도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올 때는 이상민 장관 정도의 뭔가 연계가 있구나 정도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 보세요. 수능 시험 뭐 잘못 나오면 다 올려가지고 수학 강사까지 치는 사람이고 다 이거로 유명한 분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가기 전에도 이미 대통령 개입설이 파다하게 군내에 퍼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대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건 수사 기록에도 얼핏 나와 있어요. 참 황당한 게 안보실에 개입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를 군 검사가 8월 14일 날 물어봅니다. 그 당시엔 아무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특이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스테이트 방송이 나가는 그 주에 그 전주에 한 2, 3일 정도의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자들이 우두두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8월 23일, 24일. 그때도 움직이질 않아요. 군검찰은. 조사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스트레이트 방송 나가고 저희가 이제 8월 28일 날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다음날 날아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보려고 간 조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8월 29일자 김기환 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보면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질 않아요. 다 알고 있는 듯이 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들어있습니다. 처음부터 놀래가지고 예를 들어 궁금찰이 당황해가지고 빨리 날아가서 대통령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고 천천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다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 속에서 그리고 조사를 일치 안 하는 그 최소한의 확인 작업을 전혀 안 합니다. 예를 들면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7월 31일 날 거기서 수석부장관 회의가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해병대 사령관께서. 그럼 박 단장은 어떻게 아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식선의 공상소설이지. 상식선의 의문들이 있는데 그걸 철저히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려고 조작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걸 영장에 옮겨줘요. 그래서 야당 의원이 맹비난했죠. 항명은 8월 1일 날, 2일 날 벌어진 사태다. 근데 대통령 개입은 7월 30일 날 나온 얘기다. 미리 그러면 만들어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제가 영장 청구 때도 맹비난했던 첫 저기가 그거였습니다. 자기들은 거짓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하고 적어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단장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건 팩트일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분은 정신 이상자다. 그걸 듣고 와가지고 부하들한테 전달해 부하들이 또 그 대책 문건에 BH를 넣어. 그게 말이 되느냐.